가격이 올라간다고 수요량이 주나? 만약에 사람들이 그 물건을 더 좋아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이 늘 수 있지 않나? 소득이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에서 가격과 수요량, 해당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물었으면 딴 건 따지지 마. 그걸 여러분 다시 우리 교재 41쪽 오른쪽 아래를 봐요. 41쪽 오른쪽 아래를 봐요. 보조단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모든 요인들은 일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세터리스 파리부스란 말인데 다른 건 모든 거 따지지 마라. 다른 건 따지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 따져.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실래요? 지금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지면 조금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면 많이 살 수도 있지. 비싸도 그렇잖아요. 기후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오로지 뭐와 뭐만 따져? 그 물건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따져.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에는 뭐라고 나와요? 시험지 뒤에 다른 모든 요인은 일정하다.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라고 주어져요. 그러면 딴 거 따지지 마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따지는 거예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수요 법칙은 해당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따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러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물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해당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한번 놓고 볼 때 그 물건 값이 올라간다고 해당 물건 값이 올라간다고 수요량이 반드시 줄지는 않잖아요. 해당 물건 값이 올라갔더니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물건이 남들 앞에 과시하고 싶거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싼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 그렇다니까요. 가방인데 별로인데 요 마크 하나 딱 붙임과 동시에 이 마크 하나 딱 붙임과 동시에 물건값이 엄청나게 비싸져 버리잖아요. 공 하나 더 붙이고 심지어는 2개까지 값이 올라갈 수도 있을 만큼. 그러면 어떤 물건값이 비싸졌더니 수요량이 더 늘더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의 법칙과 사회과학의 법칙이 달라요. 그럼 자연과학의 법칙은 어떠냐? 자, 대한민국에서 이 가을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온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반드시란 말이 붙어도 인과 필연의 법칙 그리고 확실성의 법칙이 자연 법칙에는 작용해요. 가을에 한 번 건너뛰고 어떤 때는 겨울 건너뛰고 봄이 온 적도 있더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확실히 겨울이 와요. 그런데 사회과학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96가지나 7가지가 그러해. 그런데 몇 가지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대부분의 그러함과 몇 가지 그러하지 않음을 대등하게 둬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학자들은 대부분의 그러한 걸 원칙, 법칙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몇 가지의 그러하지 않음을 예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준다.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량이 느는 것은 뭐다? 예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문장을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해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준다. 이게 맞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원칙이니까.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반드시 준다. 요건 틀리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데 예외를 부정했으니까. 제 말 뜻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논리로 우리 아까 했던 거.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동산의 위치는 양호하며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 이게 원칙이니까 O예요. 근데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며 부동산 가치는 항상 높다. 이건 X예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여러분은 앞으로 논리,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의 논리들을 조금씩 익혀가셔야 돼요. 이런 거 훈련하셔야 같은 문제, 같은 논리에 답을 하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좌표축과 수요 곡선, 원인과 결과가 뭐며 원인과 결과 관계에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수요량과 가격은 아직 자세히 안 했어요. 여기다 수요량과 가격과의 관계를 들이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요인들은 일정하다라는 말을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43페이지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시장에 갑돌이하고 을돌이 두 사람이 있대요. 시장에 갑돌이하고 을돌이 두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시장에 두 사람이 있다고 치면
갑돌이와 을돌이 딱 두 사람만 있다고 치면 제가 갑돌이의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갑돌이의 수요 곡선이라고 가정해보고 좌표축 X축에 뭘 쓴다 그랬죠? 수량 연습합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Y축에 뭘 쓴다 그랬죠? 가격. 시험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대로 X축의 수량, Y축의 가격 이렇게. 갑돌이의 수요 곡선을 그립시다. 갑돌이의 수요 곡선이고 갑돌이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이니까 제가 조그맣게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을돌이의 수요 곡선도 그립시다. X축에 뭘 쓰죠? 수량. Y축에 뭘 쓰죠? 가격을 씁니다.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이죠? 우하향 곡선. 그리고 을돌이의 수요 곡선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 둘을 가지고 시장 수요 곡선을 제가 끄집어내겠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X축에 수량을 쓰고 Y축에는 가격을 씁니다. 그런데 갑돌이는 그 물건 값이 500원일 때 몇 개를 사느냐? 10개 산다 합시다. 500원일 때 10개를 산다 합시다. 똑같이 맞춰서 500원일 때 을돌이는 몇 개 사느냐? 500원일 때 20개 산다 합시다. 그러면 시장 전체로는 몇 개 사느냐? 500원일 때 몇 개 사는 겁니까? 30개 사죠. 따라서 30개 삽니다. 30개를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30개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같은 모양의 그림을 쭉 더해가니까 우하향의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별 수요 곡선을 합하면 시장 수요 곡선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합한 건 양을 합했습니까? 가격을 합했습니까? 양을 합해갑니다. 양을 더한단 말은 가로로 더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로로 더한다는 얘기입니까? 수평으로 더해간다. 가로로 더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해가면 시장 수요 곡선이 된다. 다시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수요 곡선이 된다. 수평으로 합한단 말은 양을 더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개별 수요 곡선도 우하향 곡선이지만 시장 수요 곡선도 우하향 곡선이다. 따라서 시장 수요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을 시험 때까지 애먹이는 것 중에 하나고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자, 뭐를 이야기할 거냐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뭘 이야기하느냐? 먼저는 명칭입니다. 수요량의 변화라는 명칭.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놈하고 대비되는 게 수요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실 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량이 변했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의 이름입니다. 이름. 수요의 변화가 수요가 변했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는 건 뭔데? 자, 원인과 결과 관계를 말해보면 원인은 해당 가격입니다. 뭐라고요? 해당 가격의 변화요. 해당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게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요량이 바뀌는 겁니다. 해당 부동산의 수요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게 뭐죠?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이게? 원인. 이거는 결과. 그럼 원인이 해당 가격입니다. 원인이 해당 가격 때문에 뭐가 바뀐다? 수요량이 바뀌는 것. 이게 뭐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러요. 근데 잘 봐봐요 여러분. 왜 헷갈린가 봐봐요. 수요의 변화 설명해 볼게요. 해당 가격 말고 다른 이유로 수요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로 인해서 뭐가 바뀌는 거? 수요량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가 얘도 수요량이 바뀌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원인이 달라. 해당 가격 이외 요인이에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헷갈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여기는 수요의 변화니까 여기 양자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니에요. 양자 빼도 상관없고 붙여도 상관없어요. 양자 빼도 상관없고 붙여도 상관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양자하고 관계없고 뭐가 중요한데?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이 해당 가격이면 수요량이 변하고 원인이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이면 수요의 변화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소득이 늘어서 수요량이 늘었대.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지. 소득이 늘어서 수요량이 증가했대. 그러면 수요의 변화지. 근데 그 물건값이 올라서 수요량이 줄었대. 수요량의 변화야. 오로지 해당 가격만 딱 하나만 수요량이 변하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 수요량이 바뀌는 건 전부 다 수요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죠. 여기 거 밑에서 지우면서 헷갈리니까 나중에 할게요. 수요량이 증가하면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다음 주에 한다고. 그게 뭐다? 실은 그게 수요의 변화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 가격 때문에 바뀌는 건 전부 다 수요량의 변화라고요. 그리고 곡선상의 이동. 그래서 이걸 다시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수요량의 변화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잘 봐봐요. X축에 뭘 쓰느냐? 수량을 써요. Y축에 뭘 쓰느냐? 가격을 써요. 그래프는 항상 경제론에서 그래프는 항상 이래요. 그리고 수요 곡선 그림이다. 어떤 그림이냐? 우하향 곡선이에요.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하향 곡선이요. 그리고 다시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내 볼까요? 가격, 수량이에요. 그래서 물건의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로 생각해 볼까요? 물건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요. 절대로 이쪽을 원인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수요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네. 그럼 절대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느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원인, 수요량이 는다가 결과. 수요량이 늘다가 원인, 가격이 떨어지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 말 이해가 되셔요? 해당 가격을 먼저 하셔야 돼. 그리고 수요량이 바뀌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이고요. 수요량의 변화는 보시다시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물건값이 올라가면 대응점이 바뀌고 값이 떨어지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고 이렇게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걸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근데 수요의 변화는 뭐냐? 수요의 변화는 이런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좌표축은 X축에 수량을 써요. Y축에 가격을 써요. 그리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에요. 근데 가격과 수량의 대응점을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최초의 대응점이 어느 점이냐? 이 점이에요. 그럼 최초의 대응점이 이 점이고 가격과 수량이 P0, Q0였거든요. 근데 소득이 증가했대. 소득이 증가했대요. 소득의 증가는 가격 이외 요인 맞죠? 물건값은 변함이 없어. 전혀 물건값은 변함이 없는데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수요량이 이렇게 늘었대. 소득의 증가로 말미암아 수요량이 늘었대요.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요가 증가했다 혹은 수요량이 증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살려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수요량이 증가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런데 여기는 양자는 붙여도 되고 빼도 돼. 수요가 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 거지.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동한 거예요.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 거예요. 물건값이 올라가. 많이 샀으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왜 물건값이 올라가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한다 그랬는데 일단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 맞잖아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해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 맞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소득이 줄었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게 됐대 이젠.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 수요량이 준 거예요. 그럼 똑같은 가격에 수요량이 이렇게 준다는 말의 뜻은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수요량이 주는 거죠. 대응점도 이 점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당 물건값이 변해서 수요량이 바뀌는 건 뭐라고 부르고 수요량의 변화라 하고 그때 해당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량이 바뀌었다 혹은 수요가 바뀌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양자 붙였냐 안 붙였냐는
무조건 해당 가격이면 수요량이 변하고 해당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수요가 바뀌었다? 혹은 수요량이 바뀌었다. 양자 붙였냐 안 붙였냐 중요하지 않아요. 해당 가격 이외면 전부 다 뭐고? 수요의 변화고.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의 이동이고 항상 가격을 먼저 양나중.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의 이동이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다음 주 예고를 잠깐만 하면 이 얘기예요. 저 말을 보세요. 방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수량이고 여기가 가격이란 말입니다. 근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공급 곡선 다음 시간에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거거든요. 우상향 곡선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서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가격 정해지고 수량 정해져요. 근데 가격 이외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봐. 소득이 증가했거나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거나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 또는 수요량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차점이 바뀌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그전보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에? 올라가요. 많이 사서. 그리고 양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준다는 수요 법칙이고 사람들이 물건 많이 사면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말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결론이에요.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면 뭐라고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른다.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건 다 싸잡아서 뭐라고 부른다? 수요의 변화라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의 이동이다. 곡선 자체 이동이다. 곡선상의 이동이다. 수요의 변화는 곡선상의 이동이다. 곡선 자체 이동이다. 곡선 자체 이동이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 좌측 이동하는 거예요. 얘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의 곡선이에요. 우하향 곡선. 곡선 상에서 이동. 얘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거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44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열어보시면 수요 변화 요인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득이 있습니까? 소득? 예, 있어요. 읽어보지 마요.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봐주실래요? 이게 콜라 수요 곡선이래. 근데 사이다 가격이 싸졌어. 또는 사이다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사이다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사이다 안 먹고 콜라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사이다 가격이 콜라 수에 영향을 미치 안 미쳐? 미치죠. 그게 다른 재화 가격이에요. 오른쪽에.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보실래요? 46페이지. 지금도 여러분 물건값이 있는데 앞으로 물건값이 더 오를 거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분 백화점에 요 코너에서 요 코너에서 이게 올라갈 거래. 100만 원 올린대. 그러면 이거 살려고 줄 서 사람들이. 왜? 올라가기 전에 살려고.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했대. 46페이지. 소비자의 가격 상승 예상.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면 올라가기 전에 사기 위해서 수요가 늘 수 있죠. 이렇게 가격 이외의 요인들은 전부 다 수요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46페이지 소비자의 가격 예상은 가격자가 붙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 아닌가요?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가격에다 예상자가 붙었잖아요. 뭐가 붙으면 안 돼. 오로지 그냥 해당 가격 딱 한 가지만 있어야만 수요량의 변화고 가격 예상은 수요의 변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소득이나 다른 재화의 가격이나 소비자의 예상이나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수요의 변화예요. 그 밖에도 금리, 조세나 보조금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뭐에 해당된다? 수요의 변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변화 요인은 진짜 많아.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너무나 많으니 그걸 다 할 수 없고 원리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에서 이걸 잡아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했다고 여러분이 이걸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1년간 할 거야. 앞으로 계속. 자, 오늘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해. 이걸. 또 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인이 가격, 결과가 수요량.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그래프로 그린 것 우하향 곡선.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 바뀌면 수요량의 변화. 이번에는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거예요.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그건 곡선 자체 이동. 전혀 다른 거라는 거.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어요?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는 곡선상 이동이고 하나는 곡선 자체 이동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 수요량이 왜 증가했을까? 그 전 단계를 봤더니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증가했대. 콜라 수요량이 왜 증가했나 봤더니 사이다 가격이 너무나 비싸져서 사람들이 콜라 수요를 증가시켰대. 그럼 콜라 수요를 증가시키면 콜라 가격이 올라가겠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 항상 원인과 결과관계를 잘 파악하자. 원인과 결과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한다는 것. 그거 여러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수요는 사는 쪽. 그렇다면 46쪽에 있는 공급은 무슨 쪽이라고요? 파는 쪽. 일부러 다음 시간에 그러면 공급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이야기했던 수요와 관련된 걸 복습 겸해서 똑같은 논리를 입장만 바꾸면 되니까 같이 설명하면서 반복해 드릴게요. 인강으로 올라오는 이야기 여러분 반복해서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